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7월 30일 오후 2시 35분이고요 와, 여러분, 7월이 진짜 끝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7월 방송이네요. 오늘은요, 저의 전매특허인 7월의 월봉 예측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8월에 어떤 봉이 형성될지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앞서 당연히 구독,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일본 비트코인 잘 보시면요, 와, 바두갈이요, 바두갈. 촘촘히 박혀있는 게 참 징그럽습니다. 코에 걸면 또 코골이고요, 또 귀에 걸면 귀걸이기도 한데요. 커브 사태라고 해서, 이거 약재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커브 사태도 좀 알아보고요. 또 비트코인 가격을 불러올 소식 2가지도 갖고 왔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어제만 해도요, 참 재미난 현상이 나왔죠. 비트코인 삼형제가 폭등을 했습니다. 대장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 박스권에서 와리가리를 하는데, 비트코인 삼형제라고 하는 비트코인 골드, 그리고 비트코인 SB,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요, 급등을 했습니다. 보시면 어제 난리 부르스도 이런 난리 부르스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난리 부르스의 끝을 핀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난리 부르스를 친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골드는 어제 무려 30%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대체자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 비트코인 골드는 그런 게 있죠. 옛말에 얘네가 오르면 시장은 떡락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통. 근데 비트코인이 어제 힘을 못 쓰고 있는 사이에 삼형제가 이제 줄줄이 폭등한 것들을 보면요, 그 이유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거의 독주를 하다시피 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공통적인 거는요, 시가총액이 낮은 순서대로 수익률이 높은 점이 조금 눈에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골드,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급등, 그리고 비트코인 SB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근데 이것들을 잘 보면요, 얘네가 시총이 재밌어요. 시총이요, SB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9,480억이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6.4조 원, 그리고 3,600억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벼운 애들 위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골드, SB, 비트코인, 캐시 순서대로 좀 높았고요. 또 눈여겨봐야 할 게 뭐였냐면, 이 공통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애들이라는 점이에요. 비트코인 캐시, 골드, 그리고 SB가 전부 비트코인 안에서 하드포크된 애들이거든요. 이전에 기존의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대신할 때는요, 이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될 때 보통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었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이걸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도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 느려진다는 말 듣죠? 똑같아요. 네트워크에 대한 혼잡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대체제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대체할 게 뭐냐 물어봤을 때 하드포크를 해서 나온 게 캐시, 골드, SB였거든요. 실제로 지난 5월에만 하더라도요, 비트코인 활성화 수지 급등으로 인해서 이 병목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때도 이 세 가지 코인이 급등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5월이었거든요. 그때도 5월에 급등했던 현상이 발생됐거든요. 비트코인 캐시는 우지한 코인이라고 불린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비트코인에서 병목 현상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좀 급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결국 이들이 했던 건 비트코인에 대한 문제가 일시적으로 나타났고요.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일단 커브 사태가 터진 것 같아요. 솔직히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브 사태는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커브 사태는요, 그냥 말씀드리자면 그냥 코에 걸면 코골이고요, 귀에 들면 귀걸이. 왜냐면 비트코인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일봉에서 그냥 촘촘히 박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박스권 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 안에서 이렇게 길게 버틴다는 거는요, 저는 하락의 시점보다는 상승의 시점이 계속 높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보면 삼각수렴상 이제는 수렴 마지막 부분에 왔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분은 예상으로 하락을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왼바닥을 찍고 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어떤 분은 지금 이 수렴의 끝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방향성이 하방으로 가는 방향성이고, 지금 왼바닥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넘긴 했지만 또다시 상승으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꺾였을 때는 하락으로 본다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상승을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커브 차트는 솔직히 큰 변화는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근데도 알아야 할 거는 시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예.
일단 이 커브 사태가 뭐냐면 일단 새벽에 일어났고요. 아까 제가 병목 현상으로 3종 하드포크된 코인들이 올랐다 했잖아요. 이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밀렸어요. 이 밀렸다는 게 사실 여기 밀렸다는 거거든요. 여기. 그래서 다시 지금 반등을 했잖아요. 이 밀린 부분이 뭐였냐면 또 해커가 여기서 나와요. 해커가요 4,100만 달러 수준의 거래소를 해킹한 사건인데요. 커브는 코인인데요. 이 커브 파이낸스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팩토리풀이 굉장히 재진입하기가 취약점이 있는데 이게 일시가 어떻게 올라왔냐면 이렇게 아침에도 커브 사태 관련해서 유의가 올라왔고요. 업비트도 뒤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파이낸스에서 익스플로잇이 발생해서요. 1억 이상의 가상자산이 이제 해킹할 수 있다는 위험 경고가 나온 건데 결국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바이퍼라는 게 있는데 이게 버그가 발생했어요. 그게 이제 해커들이 그 버그를 발생시켰다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해킹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 손실액이 4,200만 달러예요. 그게 약 5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커브가 뭐냐면 탈중앙화 거래소거든요. 근데 이 커브라는 게 또 코인도 있어요. 그게 상장되어 있는 게 빗썸이에요. 빗썸에서는 현재 폭등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횡보를 하고 있긴 한데 결국 거래소에 대해서 뚫렸다는 게 악재로 좀 전망을 봤고요. 그게 이제 취약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병목 현상이 좀 발견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비트도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이렇게 업비트에 대한 커브 입출금 중단, 아까 해커가 뿌려놓은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바로 이제 이렇게 시장의 변동을 좀 줬었어요. 새벽에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해커가 거래소 털었다. 저는 사실 이 사태를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시장 자체에 그렇게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걸 주의 깊게 이걸 어떻다 보진 않았고요. 왜냐면 그냥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하진 않았고 그냥 일시적으로 커브 사태가 있었고 비트코인의 병목 현상이 있었으면서 3종 코인들이 급등을 하는 현상이 새벽 중에 좀 나왔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솔직히 이게 아니에요. 그냥 월봉이 다 말을 해주기 때문에 자 월봉을 볼게요. 네, 월봉을 보면요. 사실 답은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하락을 보고 있는 사람이요. 아니 진화님 아까는 상승 본다면서요.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긴 흐름상으로는 이 흐름이 하락으로 가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추세선 안에서 저는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여기에 대한 윗꼬리가 어느 정도인지가 지금 판가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2023년도에 안에는 하락으로 전환하기에는 일단 인하 이슈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하락을 일단 배제하고 중장기, 단기, 중기 안으로만 거래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는 반등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차트 자체가 깨지지 않고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어보면 결국 추세 라인 아니에요. 이 추세 라인이 보면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이어보면요. 여기도 결국은 변곡점을 마주했거든요. 2번, 사는 꼭 몇 번을 탄다? 3번. 3번을 타면 저는 지금 목표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다 했잖아요. 32K 이상까지는 갈 것 같다. 그게 이제 목표가대로 되면 4,400만원 정도인데 지금부터 가격을 아래로 주는 거는 저도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시드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지금 타는 게 겁나시는 분들은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타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근데 7월의 월봉이 어떠냐? 7월의 월봉도요. 지금 지지에 딱 맞닿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루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양봉을 못 깼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죠? 딱 고점 넘고 저점은 지킨 형태로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지지 보이죠? 이게 지금 8월이 되면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바로 위에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지금 종가를 어디에서 떨기느냐에 따라서 오늘 30일 기준으로 그 시작하는 가격이 시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가 되기 때문에 이 봉은요. 이런 차트는 또 어떻게 만드냐면 과거의 차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자, 이걸 볼게요. 자, 여기서 양봉 내고 지키고 저점을 계속 눌렸죠. 그리고 상승으로 터냈죠. 이때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저점을 깨지 않고 가요. 이렇게. 저점을 깨지 않고 박스권으로 만들어서 횡보하면서 점점 고가를 높여왔죠. 이 봉을 보세요. 3개월, 6개월, 7개월 걸렸습니다. 이 7개월 동안의 봉 어떻게 만들었죠? 시간을 축냈죠. 자, 시간을 축냈습니다. 다시 볼게요. 월봉을 볼게요. 이번에 종가 끝내고
저점을 지킨다고 가정을 해보면 또다시 저점을 순간적으로 더 지키게 되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또 박스권이니까 시간을 축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뭐라 했어요? 금리나 오래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하락이라는 턴을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시간을 끌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알아야 할 게 또 뭐가 있어요? 그럼 다음 FOMC 언제 또 시작해요? 자, 그런 거 모르면 어디 가면 된다? 코인드라이버 텔레그램 들어가면 다 나와 있다. 보시면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27일 끝났죠? 25피 상승했죠? 그럼 9월 21일 날 있습니다. 9월 21일 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2달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2달 정도 남아있고 인하냐 이제 떡락이냐는 모르겠지만 그걸 봤을 때 9월까지면은 우리가 그동안의 금리의 그 패턴을 보면 어땠죠? 위아래 나오는 변곡점은요. 보통 인상 인하 시점에 대해서 떠들썩하기 디데이 10일 전에 갖고 놉니다. 그 얘기는 그 전에 2달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뭔가 변화를 하지 않는 그런 저점을 깨는 방향으로 차트를 갖고 간다는. 그러면 하나 8월 9월 여기서 이제 또다시 뭔가 판가름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때 과연 인하한다고 할까요? 절대 안 해요. 예, 그러면 파월이 말하는 건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가져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때 또 걷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8, 9, 10, 11, 12, 자 3, 4, 5 5개 걷는다 했죠. 아까 8개월 걷는다 했죠. 지금 이렇게 거래량 다 떨겨놓고 상승은 상승인데 저점이 올라가는 구조로 만들어가지고요. 그렇게 만들면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차트 자체가 상승 쇠기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상승 쇠기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아까 말했죠. 요 흐름 있죠. 이 흐름에 따라서 이게 정말 이제 이 가격을 주지 않을지 아니면 아까 이 봤던 그림 있죠? 잘 봐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저점 계속 올리고 가다가 여기서 박스권을 이렇게 삼각수렴 죽이고 위 아래 꼴이 있죠. 이렇게 해서 거래량을 터뜨리고요. 이때 나왔던 가격까지 한번 딱 주고 그 다음 그냥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가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저도 하락에 대해서는 크게 오파를 보고 있지만 이게 정말 상승형 세계로 가려고 하면 지금 이 안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저점을 계속 올려야 하는 차트가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사실 최근에 이 차트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 판에서 한 번 나왔던 차트 이런 거라서 지금 그 차트대로 나오려고 하면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이 나와야 된다 했죠. 이게 제가 보는 하락의 산이고요. 하락의 산봉우리, 하락 산봉우리고 제가 보는 근데 이게 아니다. 그냥 시간만 주구장창 끝나 일봉으로.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차트밖에 안 나와요. 하나, 둘 하고 여기서 끝났고 차트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깨지 않고 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차트를.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드냐면 지금 위에가요. 제가 이거를 올해 뭐라 했어? 올해 못 간다 했죠, 이거. 왜 못 간다 했죠? 이 차트 못 간다. 이게 2017년도 때 그냥 다 털어먹었던 차트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내린 거 있죠. 이때 나왔던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요, 올해 안에 저는 못 간다고 봐요. 그러려면 저항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강하기 때문에 이 저항을 여기서 다 흡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 번의 샘뽕우리 하고 그냥 하락으로 가든가 아니면 올해 그냥 금리 있죠. 다 얻어맞고 저항들 다 풀어먹고 개미들 못하게 하고 그냥 여기서 박스권으로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17년도 때처럼 이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17년도 때 보면요. 뭐 있었냐면 제가 똑같은 차트예요. 이 차트 보세요. 이 삼각수렴선 나오죠. 이 삼각수렴 나오죠. 이때요. 박상기가 이게 한번 딱 털고요. 이때 사람들 무슨 시나리오 그렸는지 알아요? 야, 이거 삼각수렴 돌파해서 여기서 잘 봐요. 외배락 찍고요. 상승 쇠경으로 눌림받고 돌파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때 다 물렸어요. 그리고 6천까지 갔어. 이때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4배 뛰었거든요. 여기서 여기 오고서부터 여기 오는데 아래 꼬리에서 싹 던졌어요. 진짜. 이때 꼬리 있죠. 이때가 거래량 역대급으로 터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 시나리오 딱 제가 봤을 때 지금 상승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어차피 니네 여기 못 올리잖아. 그러면 두 가지다. 내가 보는 방향은 3번으로 맞고 그냥 오파로 맞고 오파로 헤드앤숄더 만들고 그 다음 가거나 그래 상승 가겠다? 오케이. 그러면 시간 축내. 개미들 못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희망으로 야 이거 상승이다 했을 때 아래 꼬리 쭉 빼고 와 이거 끝났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아래에서 먹고 그 다음 턴으로 돌리는 거. 왜냐면 그렇게 되면 1년봉을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1년봉을 보게 되면 아까 말했죠. 지금 이 봉을 잘 봐요. 그러면 제가 올해 뭐라 했어요? 올해 제가 1월에 이 봉 생기자마자 제가 영상 돌려봐도 돼요. 1월에 이 영상 돌려보자마자 이거 간다고?
못 가. 구조가 불가능해. 이렇게 장대 음봉을 떨겼는데 장대 악몽을 다시 올린다? 세력이 미쳤다고 그렇게 개미한테 주겠습니까? 절대 못 줘요. 그러면 2023년도에 할 수 있는 봉은 이것도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최선이 뭐냐? 저점을 지켰다. 그러면 내년에 2024년도에 아까 말했죠.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상승을 하는 저점을 높이는 봉을 때려야 하는데 일단 지지 나왔어. 오케이. 여기서 캔들 상승의 구조를 만들려면 저점 고점이 높아져야죠. 그럼 이 봉보다 더 큰 봉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23년, 24년, 25년.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겠죠? 저는 가능성이 있다면 딱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쌍봉. 쌍봉 시나리오예요. 왜 쌍봉 시나리오냐면 카이버 차트 잘 볼게요. 저는 카이버가 차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되게 쉽게 차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카이버 차트 잘 보세요. 카이버 주봉 잘 볼게요. 카이버 주봉 보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쌍봉 만들었죠. 이 쌍봉 만들 때 차트 보세요. 쌍바닥 찍고 갔죠. 자, 지금 다시 비트코인 볼게요. 지금 이 차트 잘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다시 찍고 쌍봉 갔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면 쌍봉이란 얘기인데 그게 아니면 아까 제가 말했던 제가 보는 하락의 시점으로 보면 뭐라 했죠? 산 3번 만들고 하락 찍는다 했죠. 이게 이번 첫 번째 산을 갔다고 칠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그러면 다시 저점 깨러 가죠. 그 다음 여기서 쌍봉 만들고 다시 바닥 찍고 이렇게 갔죠. 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연봉을 1년봉은 버티려고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양봉 떴으니까. 가장 큰 봉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쉽게 깨지지 않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하죠. 주봉에서도 지금이 나왔던 이 이하로 절대 구조상 나오기가 힘든 구조다. 그래서 연봉이 가장 센데 이게 지금 1년봉이 양봉으로 돌아섰으니까 이거 2023년도에 버틴다고 가정해보면 2024년도는 잘하면 하나, 둘, 셋 찍고 다시 내려와서 쌍바닥 찍고 쌍봉 만들고 비트빵 끝내는 거. 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인데 그거는 제가 계속 말하자면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세 달봉으로 보면 뭐다? RSI 수치 보세요. 어디 있어요? 48.93에 있죠. 50원 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떨어질 때 RSI는 잘 보시면요. 항상 두 번째 바닥에서 크게 하락폭을 갔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하락 있죠. 여기에서 나왔던 RSI 수치를 보면 여기였어요. 여기. 여기에서 첫 번째 하락이 나왔죠. 두 번째 떨어지는 RSI 수치를 보면 여기까지 하락을 했으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수치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이 하락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이 하락이 일로 갔을 때는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오파의 흐름을 보고 있다는 거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흐름에서 저는 오파라고 보는데 이 흐름이 저점을 깰 수 있느냐 깨지 않느냐는 요 장대 양봉의 흐름. 근데 지금은 구조상 쉽지 않은 구조가 나왔다. 그러면 더 가느냐는 시간을 보면 되고 떨어지느냐는 지금부터 한번 그냥 상승을 하면 저는 이제 정말 피날레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급해할 필요 없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있죠? 저 금리가 결국 파월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시장의 예상치대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올린다, 내린다 이걸 함부로 이제 뱉지 않고요. 계속 시장에 대한 것들을 줄다리기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마 텐션을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저는 비트코인에도 반영이 될 거라 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코인드라이버 와서 FOMC 일정도 알아봤고요. 또 어젯밤에 나왔던 3종 코인이 왜 상승했는지 12 커브 사태가 관련해서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해서 병목 현상이 나오면서 급등했던 코인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현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목조목 다 따져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현재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사실상 거래를 하느냐 마느냐 묻는다면요. 저는 그냥 간단합니다. 거래량만 봐라. 거래량 지금 다 어디가 있냐. 지금 거래량이요. 그냥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 다 어디입니까? 예. 선물입니다.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요. 지금 보시면 그냥 역대 최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물 거래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선물로 거래 다 갔습니다. 제가 항상 돈이 있는 곳에서 돈을 거래하라고 했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선물 거래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고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선물 거래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단순히 그 프레임에만 걸려 있는 거죠. 선물하면 망한다. 선물하면 청산당한다.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이 몰리는 곳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돈 못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7월 거래량이 올해 최고치인 545억입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로 따지면 69조 6천만 원입니다. 예, 선물에 다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일간 거래가 마감되기 전이었긴 했지만요. 거의 70조가 거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블랙록이라고 하는 분들도 대부분 선물 거래량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대부분 선물 시장에 있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큰 때 들어오기도 하지만 횡보일 때 더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왜냐면 횡보일 때 펀비를 많이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나아가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암호화폐 투자에서는 투자를 볼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그런 교육들을 웨이시에서 다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뭐 텔레그램 아래에 나오는 하단 텔레그램에만 입장하셔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진환이 나오진 않았죠. 컨텐츠를 좀 다양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카테고리별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이 지루하고요. 또 투자자분들이 어떤 마음일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투자는 매일 해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명언 중에 하나가 있죠. 1년에 2번만 상승장이 올 때 거래만 해도 여러분들은 1년 내내 거래한 것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지키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고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는 그 단기적인 거래에 치일필 아니면 매일매일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제가 매일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시드를 지켜주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텔레그램 꼭 입장하시고요.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